그러니까 중복조합 뜻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야. 서로 다른 N개. 뭐 과일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세 개가 있죠. 그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한다. 세 가지 과일이 있는데 그 중에 엄마가 5개 사오라고 그랬어. 그럼 기호를 어떻게 표현한다? 3H5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엄마가 5개 사오라고 했으니까 수박, 참외, 사과가 있을 때 사과만 다 사와도 되고 참외만 다 사와도 되고 수박만 다 사와도 되겠죠. 어떻게 사와도 관계없이 엄마는 그냥 5개 사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중복해서 사도 됩니다. 여기서의 특이점은 일단 이런 거겠죠.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 누가 더 커도 작아도 관계가 없어요. 사실 NPR, NCR 이 표현에서는 앞에 있는 값이 항상 커야 됐다.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여기서는 누가 더 커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지난주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과일 가게 갔는데요. 자두가 있고 수박이 있고 사과 세 종류의 과일이 있어. 집에서 5개 사오래.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자두만 5개 다 사는 경우 이렇게. 아니면 수박 2개, 수박 3개, 사과 하나, 자두 하나 사는 방법.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죠? 중복해서 사도 되니까 관계없으니까. 아니면 사과 2개, 자두 2개, 수박 1개. 이렇게.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사과 하나, 수박 3개, 자두 하나. 얘랑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지. 그지?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지 은서야? 그지 은서야? 과일을 샀는데 수박 3개랑 자두 하나 사과 하나 샀어. 이거하고 사과 하나 수박 3개 자두 1개 샀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같은 경우로 봐야 되겠죠. 순서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순서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아이디어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이디어는 이렇게 들어갈 거야. 어떻게 하냐면 자, 나한테 지금 3종류가 있지. 그 중에 내가 몇 개 살 거야? 5개를 살 거야.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3개 중에 5개를 중복 허용해서 선택을 하겠다. 3H5 이렇게 됩니다. 사실 얘는 그래 문제 풀 때 필요해. 왜냐하면 H를 이용한 표현으로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필요가 많이 없어요. 강조는 많이 안 합니다. 알고 계시는 게 좋겠지만 그냥 이거 계산 어떻게 해?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나오게 된 원리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봐봐. 칸막이를 딱 쳐놓고 와. 칸막이를 딱 쳐놓고 와. 칸막이 몇 개 치냐면 딱 2개 쳐놓고다. 왜 그러냐면 칸막이가 2개만 있으면 봐봐. 이쪽에 놓는 거는 수박, 왼쪽에 놓는 건 자두, 가운데 놓는 건 수박, 여기다 놓는 건 사과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림으로 표현해. 자, 몇 개 산 거예요, 지금? 자두 1개, 수박 2개, 사과 3개. 이렇게 산 거예요. 아니면, 자, 어떻게 산 거야? 맨 끝에가 자두, 가운데 수박, 그 다음 사과야. 어떻게 산 거야, 이거? 자두 몇 개? 2개. 수박은 1개. 사과는 2개 산 겁니다.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게, 이번에.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색칠하는 걸 칸막이로 표현해 볼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색칠했습니다. 자, 자두 몇 개? 도영아, 자두 몇 개? 이건 반말. 자, 자두 몇 개? 기다리시고. 자두 몇 개? 3개. 수박 몇 개? 안 샀죠? 칸막이 가운데 비어 있잖아.
사가 몇 개? 2개. 얘는 뭐였어? 자두 2개, 수박 하나, 사과 2개. 됐어? 근데 칸막이를 동그라미 칠한 걸로 바꿨을게. 그럼 요 가운데 없지 아무것도. 그럼 수박은 이렇게 샀다. 안 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 한 번 더 보여드릴게. 이런 거 있겠지. 이렇게 자두 몇 개? 0개. 수박 몇 개? 0개. 사과는 5개. 사과만 5개 산 경우입니다. 됐어요? 칸막이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는 자두, 가운데 있는 건 수박, 오른쪽에 있는 건 사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창현아 돼? 은서 돼요? 상민 봐? 보고 있어? 돼요 이거? 봐라. 잘 보고 따라와. 알았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3가지 종류의 과일을 5개 살 겁니다. 어떻게 사도 관계없대. 그래서 자두만 다 사도 되고, 수박 3개랑 사과 하나, 자두 하나 이렇게 사도 되고, 아니면 사과를 2개, 자두도 2개, 수박은 1개 이렇게 사도 관계가 없어. 문제는 내가 누구 먼저 말해도 같은 경우로 보죠. 순서 상관없지. 수박 3개, 사과 하나, 자두 하나랑 사과 하나, 수박 3개, 자두 하나 같은 경우잖아요. 어차피 내가 사오면 똑같은 경우로 본다고. 해서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을 허용하게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 라는 문제가 돼. 이게 중복 조합이라는 거야. 상민아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지. 여기서 문제. 그럼 지금 3개의 종류의 과일을 살 거니까 이 3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칸막이 2개를 이렇게 이용할게요. 그래서 칸막이를 딱 세워서 가장 왼쪽은 자두, 가운데는 수박, 끝에는 사과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림. 자두가 몇 개? 1개. 수박 2개, 사과 3개 샀어.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야. 그럼 여기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자두가 2개, 수박이 1개, 사과가 2개. 이렇게. 칸막이 네모 쓰기 귀찮아. 그냥 동그라미 칠해버릴게. 2개의 동그라미 칠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 왼쪽 자두가 3개. 가운데 비어있네? 수박 없죠? 오른쪽 사과 2개. 이렇게. 칸막이를 기준으로 가장 왼쪽은 자두, 가운데 수박, 오른쪽은 사과. 여기 볼게요. 칸막이가 전부 다 왼쪽 2개 배치되어 있지. 그럼 여기는 몇 개 산 거야 지금? 사과만 5개 산 거죠. 수박 없고 자두도 없고. 됐어?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 이 칸막이에서 힌트를 얻어서 경우의 수를 세요. 자,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전체 동그라미 7개 있지. 그 중에 몇 개 칠할 거야? 2개만 검게 칠할 거야. 7개 중에 몇 개 선택해? 2개만 선택해서 동그라미 칠할 거죠. 7C2가 됩니다. 이게 중복 조합 푸는 방법. 다시 말하면 3H5는 어떻게 쓸 수 있다? 7C2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조합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7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는 표현은요. 7개 중에 5개를 버린다는 표현으로 얘기해도 돼. 그래서 얘랑 같은 뜻 7C5라고 말해도 되겠지. 얘를 우리는 이렇게 쓴다라는 게 교재에 나온 중복 조합을 푸는 방법이 돼요. 여기 오는 7은 누구야? 3 종류 중에 5개를 선택하죠. 둘이 더한다면 1을 뺀까. 1을 왜 빼냐? 칸막이 때문에 그래. 어차피 우린 3개를 구별하면 되거든? 그럼 칸막이 2개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해서 둘이 더한다면 1을 뺀까. 7이 오고요. 여기는 5는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문자로 표현하면 NHR은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자, 문제도 어렵죠?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 해서 조합 표현보다는 그냥 칸막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됐어요? 중복 조합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거 한번 쭉 읽으시면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죠. 자, 61페이지로 가서 보면 보충학습이 있을 거야. 순열, 중복, 순열, 조합, 중복, 조합 비교하는 거. 일단 크게 봤을 때 순열하고 조합은 순서가 상관이 있냐 없냐.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경우로 보냐 같은 경우로 볼 것이냐의 차이고요. 중복이 들어가서 중복을 허락하냐 허락하지 않느냐. 그래서 크게 4가지로 구별이 되고 이 4가지마다 푸는 공식들이 쭉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순열과 조합 그 2가지 말고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은 순열 조합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지금처럼 칸막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들. 중복순열은 이거였죠? 도어락, 비번. 그죠? 투지폰, 비번.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항상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고, 그림을 많이 그리고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공식 외워서 풀어야지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요. 눈 아파. 쉬고 싶다. 자, 중복조합. 목이 아프지? 쉴까? 네, 하고요. 수업은 하고 쉬어야지. 너 지금 들어가서 앉은 지 몇 분 됐다고. 녹화 시작한 지 10분 지났어. 그게 몇인데? 우진아, 상민이 좀 깨워라. 안 된다. 뒤통수한테 때려. 때려 빨리. 왜요? 안 된다. 때리라고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7H4 나와 있네요.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겠다? 4개만 선택하겠다 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과일 가게 갔는데, 과일 가게 좀 귀찮나 이제? 식상한가? 중국집 갔는데 메뉴가 7개 있어. 4개 선택하래. 4개 고르래. 4명이서 중국집을 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메뉴가 7개 있는 중국집을 4명이 갔습니다. 음식 시켜 먹을 거예요. 닭짜장면 시켜도 돼. 닭짬뽕 시켜도 돼. 관계없잖아.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시킬 수 있는지 경우의 수 찾아줘. 이 얘기입니다. 그럼 칸막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전체 7가지 메뉴가 있으니까 칸막이 몇 개 필요하게? 6개 필요해요. 6개만 있으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해서 어디? 요 가장 왼쪽은 짜장면, 짬뽕, 탕수육, 양장피, 군만두, 깐풍기, 볶음밥. 해서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해서 여기다 돌을 넣는 거야. 너 뭐 먹을래? 나는 짜장면, 나도 짜장면, 나는 탕수육.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전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가지 있죠? 9개 중에서 몇 개? 칸막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칸막이 6개 찍게. 이렇게. 됐어요? 전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만 칸막이로 내가 분류할게. 라는 표현인 겁니다. 칸막이 됐잖아요. 칸막이. 6개로. 이렇게. 그래서 7H4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11이죠. 하나 빼. 왜? 7개 분류하려면 6개 칸막이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하나를 빼는 거야. 전체 몇 개? 10개인가요? 왜 9개로 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한 명이 빠졌구나. 탕수육.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10C 몇 4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거 4가 그대로 오시면 돼요. 여기서는 6으로 했는데 왜 여기서는 4로 갔을까? 10개 중에 4개를 선택한다. 10개 중에 6개를 버린다. 같은 경우의 수니까 그래요. 됐죠? 마찬가지. 어떻게 표현될까? 6C 5 아니면 6C 1 이렇게 쓰셔도 관계없어요. 여기는 7C 4 7C 3 이렇게 표현하셔도 관계없겠죠? 그럼 조합 푸는 방법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점을 조금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시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 감사가 배 3종류 중에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종류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5개를 사겠다. 3H5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죠? 칸막이는 전체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면 되지. 5개 분류하니까 7C5 됐죠? 아니면 7C2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칸막이 개수를 바로 써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됐지?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한테 각각 투표할 때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먼저 봐야 돼. 앞에 좀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있죠.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명. 6명이 있어요. 6명이 있습니다. 근데 무기명이에요. 누가 썼는지 몰라. 그래서 투표를 했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자, 개봉 결과 A가 6대 0. 이렇게 될 수 있지. A가 6표 다 먹을 수 있어. 아니면 A는 5표, B는 1표. 아니면 얘는 4표, 얘 2표. 이렇게 쭉 가서 얘는 0표, 얘는 6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죠. 그럼 이거를 순열 조합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네. 맞니? 물론 이렇게 다 써버리고 나면 이거 자체를 수용도라고 표현해도 돼. 몇 가지 경우의 수야? 7개. 얘가 6개, 0개. 5개, 1개. 4개, 2개. 쭉 해서 0개, 6개까지. 전체 몇 가지? 7가지 경우의 수 있잖아. 그냥 눈으로 보고서 이렇게 세도 돼요. 됐어? 관계없다. 이렇게 세도 된다. 그럼 문제는 이거를 조합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지금 말했던 칸막이 개념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렇게 봐. 2명 있지. 칸막이 하나만 있으면 돼. 왼쪽은 A 거, 오른쪽은 B 거야. 여기에 4, 2 이렇게 왔어. A가 몇 표? 4표. B는 2표. 됐죠? 아니면 이렇게 A가 몇 표야? 0표. B는 6표. 칸막이 기준 오른쪽이 다 B 거잖아. 됐어? A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체 몇 개 있다? 칸막이 포함해서 동그라미 몇 개 있어? 7개 있죠. 그 중에 칸막이 하나 세우는 경우의 수죠. 70. 몇 가지? 7가지. 됐어요? 그럼 이거는 조합으로 어떻게 표현된다? 서로 다른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6개 뽑겠다. 이 얘기죠. 됐지?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2명을 6명이 뽑겠다. 6개를 뽑겠다. 됐어? A만 다 뽑을 수도 있고 B만 다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네. 안 어렵네.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 항해 개수. 처음에 경우에서 얘기했을 때 항해 개수 비슷한 얘기 했었죠.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앞에 보시면 이거는 나중에 뭐 이항 정리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거 5제곱이잖아. 그럼 편의상 세제곱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세제곱만 봅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x 더하기 y 더하기 z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3번 곱한 거다. 그래서 분배하면 요 x랑 x를 곱할 수 있어. x만 3개 선택할 수 있어. 그지? 아니면 요 y 이렇게 y만 3개 선택할 수도 있다. 아니면 x 하나, y 하나, z 하나 이렇게 한 개씩만 선택할 수도 있다. 근데 문제 요 앞에서 y를 선택하고 뒤에서 x 선택하고 마지막에 z를 선택했어. 어차피 전개하면 x, y, z죠. 순서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순서 상관이 없어. 그럼 이 x만 3개 선택할 수 있고 y만 3개 선택할 수 있고 z만 3개 선택할 수 있죠. 세제곱일 땐. 맞아? 그럼 이게 5제곱으로 바뀌었다? 그럼 x 몇 개 선택할 수 있다? 5개. y만 5개. z만 5개 선택할 수 있어. 아니면 x 2개, y 2개, z 1개만 선택해도 돼. 그지? 그럼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일까? 서로 다른 3개의 문자가 있죠. 그 중에 중복 허용해서 몇 개 선택하겠다? 5개 선택하겠다. 5제곱이니까.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 됐어요? 어떻게 돼요? 75, 72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7 곱하기 6을 2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21가지. 그럼 항이 몇 개? 21개. 이렇게 보는 거야. 전개해서 만드는 그 항들을 우리가 선택했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숫자만 그렇게 바꾸시면 문제가 거의 다 동일하게 됩니다. 우진이 자냐? 앞에 보니? 제대로 봐라잉. 자, 뭐 했다고 저? 지금 야 녹화 끈지 지금 19분밖에 안 됐는데 애매하잖아.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오래 쉬었잖아요. 엉아 말 안 듣게 따박따박 말대꾸 하면 진짜 말대꾸 못하게 주댕이 확 틀어버린다.
자, 16번 볼게요. 자, 방정식의 다음 값을 구합시다 나와있어.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하고 양의 정수의 개수. 음이 아니라는 얘기는 누구도 포함하겠다. 0도 포함하겠다. 음수만 아니면 돼. 이 소리지. 그럼 0이 와도 돼.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잘 보세요. x가 10, y가 0, z도 0. 이렇게 되면 다 더해서 10 나오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럼 이걸 이렇게 보는 거야. 개수로 생각하는 거야. x만 10개 와도 돼. 이렇게. 됐어? x만 10개 와도 돼. 아니면 x 4개, y 5개, z 1개. 그럼 10개 맞잖아요. 개수로 보는 거야. 그럼 몇 종류 있어? 서로 다른 세 종류 x, y, z가 있어. 서로 다른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10개를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죠. x만 다 선택해도 돼. 중복해도 관계없어. 이 표현이 되는 거야. 됐어요? 개수 개념으로 들어오시면 문제 해석이 편해. 12c 10 되겠죠. 12c 2랑 같은 값이네. 결론 12 곱하기 12를 2로 나눠서 몇 개? 66개가 되겠네. 됐죠? 만들 수 있는 x, y, z 정수의 개수가 됩니다. x가 3, y가 3, z는 4 이렇게 x 3개, y 3개, z 6개 이런 식으로 4개 이런 식으로. 수혜 뭐해? 왜? 잠이 오지 못하게 에어컨을 이빨 틀어놓겠어. 아, 내가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추운데 자면은 죽어요. 우진아, 살아야지. 자, 그럼 2번 볼게. 여기서는 이제 양의 정수의 개수거든. 요게 문제야. 이건 0이 오면 안 돼. 0을 미포함해. 그럼 무조건 하나씩은 와야 된다라는 표현이야. x도 한 개, x도 1이 있어야 되고 y도 1, z도 1. 무조건 한 개씩은 내가 타야 돼라는 표현이죠. 자, 개수 개념으로 바꿔서 얘기를 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 해석이 좀 편해져. 양의 정수의 개수, 그럼 x는 무조건 1, y도 1, z도 1 이상인 숫자가 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씩 사고 봐. 하나씩 사고 보는 거야. x도 1 이상, y도 1 이상, z도 1 이상. 하나씩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하나씩 다 샀어. 하나씩 다 샀어. 내가 추가적으로 사는 걸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놓을게요. 하나씩 샀으니까 이미 10개 중에 몇 개만 사면 돼? 7개만 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x는 7개만 사도 되고 y도 7개만 사도 되고 z만 7개 사도 돼. 왜? 이미 x, y, z 한 개씩 사놨거든? 그럼 7개 남았잖아. 그럼 이 7개는 얘만 다 사도 되고 얘만 다 사도 되고 얘만 다 사도 되겠네. 이렇게 개수 개념으로 가서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서로 다른 3개가 있는데 몇 개 사겠다? 7개 사겠다. 됐죠? 9C 7이랑 같네요. 9C 2가 되겠죠? 어떻게 돼? 98을 2로 나눠서 36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자, 교재 보시면 어떻게 표현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법이 하나씩 샀다의 표현이 되는 거야. 하나씩 사놓고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경우의 수 얘기해보자. 그래서 기준은 항상 0이 아닌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걸 기준으로 봐요. 0이 와도 되는 경우로 봐. 바꿔서 항상 이렇게 본다는 거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뒤로. 아주 요까지만 하고. 요까지는 해야지 그래도. 자, 아까 봤던 함수 개수인데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뭐가 복잡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 부분.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이 부분. x1하고 y2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이거 1대1이죠. 1대1 함수. 1대1 함수 얘기하고 있는 거지. x 하나에 y 하나 짝져지는 함수. 그죠? 맞죠? 여기까지? 1대1 함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여기 x, 여기 y. 자, x가 1, 2, 3, y는 4, 5, 6, 7. 자, 아까 1대1을 봤던 것 같은데 어떻게 봤더라? 어떻게 봤더라?
안 봤나요? 1대1은 아까 안 봤구나. 아까는 1대1을 봤는데 x 큰 값이 무조건 함수 값도 커가 들어왔었지, 그지? 근데 여기는 그런 표현 없죠. 그냥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쪽은 x를 보면서 이게 딱 얘만 x를 봐. 이 친구만 x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 이 1이라는 애는 몇 군데를 갈 수 있어? 4군데로 갈 수 있지. 그럼 얘가 4개 중에 하나로 갔다? 그럼 2는 어디로 갈 수 있어? 1이 간 거 빼고 몇 개? 3개 중에 하나 가면 되죠. 그럼 3은요? 1하고 2가 간 곳 제외하고 몇 군데로 가? 2개로 가면 되겠지. 4p 3이 되겠네. 됐어? 몇 가지? 24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 선생님 왜 y로 보라고 해서 지금 x로 봅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y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야. 자, 여기 4개가 있잖아. y 원소 4개 있잖아. 이 4개를 순서대로 3개를 세울게. 순서대로. 왜 순서대로 세워? 가장 처음에 온 애는 1에 대응시키고, 두 번째 온 애는 2에 대응시키고, 세 번째 온 애는 3에다 대응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 4개 중에 3개를 순서대로 배열할게요. 이 얘기입니다. 둘의 위치가 바뀌면, 순서가 바뀌면 다른 함수가 돼? 그럼 다른 경우의 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3개 세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y 입장으로 보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시면 x1, x2, fx1, fx2. 몇 가지 경우일 수 있죠? 4C3이었죠. 이게 아까 봤던 거지. 4C3이었지. 여기는 y 중에 4개를 선택하는데,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선택을 했어. 더 이상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무조건 그 숫자대로 그냥 함수가 진행이 돼. 왜? 가장 큰 애는 3이랑 대응이 되고, 가장 작은 애는 1이랑 대응이 되고, 중간에 있는 무조건 2랑 대응이 되는 거야. 더 이상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4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3개 그냥 선택할게. 선택하면 지네끼리 알아서 대응이 되는 거니까. 4C3. 4가지 나왔죠. 3번입니다. 이번에 표현하고 싶은 게 3번이죠. 중복조합에서 새로 나오는 표현 3번. 무슨 뜻이야? x1, x2. 배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함수값이 같거나 크다야.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야, 다 졸려? 다? 좀 안 졸린 사람. 조금 낫다. 나 그나마 지금 괜찮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없고. 야, 너도 졸려? 심하냐. 시정이 졸렸니? 좀 괜찮지, 그래도. 그치? 너 좀 괜찮지?